궁금한 질문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조성진, 임윤찬처럼 세계적인 연주자들은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데 왜 거인님은 한국으로 돌아오셨나요? 그 스승님이 떠나신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반드시 내가 가능하다면 우리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뭔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렴풋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서울대 음대에서 공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드디어 이제 기회가 나한테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결과가 합격. 어떻게 됐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합격 아니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에 또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내 운명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드렸던 교수님이 당시 한예종 총장 이강숙 교수님이었습니다. 대뜸 네 오늘 뭐 하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총장님을 뵀어요. 그리고 우리 교수진으로 와서 나랑 같이 일을 하자. 타 대학의 공채에 2번 안 된 사람을 부르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시나 아주 좋은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하면 괜찮다. 그 자리에서 정하고 한예종으로 오기로 정해진 겁니다. 운명적이네요. 진짜요, 진짜요. 한예종 음악원이 시작할 때의 이 교수진은 피아노의 이경숙 교수님, 우리 바이올린계 대부 김남윤 교수님도 계셨고 첼로의 정명화 교수님도 다 같이 우리 개원 멤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아직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뭔지도 몰라요. 그게 학원이야, 대학이야 전혀 알지도 못했고 택시를 타서 한예종으로 가주세요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당시에는 무언의 공감대가 당연히 형성이 됐어요. 뭐 이것저것 설명하지 말자 우리 그냥 어떤 성과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정말 학생들과 함께 혼연일체가 돼서 음악에 교수, 학생이 다 힘을 합쳐서 매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결과를 만들어준 학생이 바로 손여름입니다. 손여름이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이 청소년 콩쿠르를 해돼야 된다. 독일의 일종의 관문으로 통하는 콩쿠르이 있어요. 에틀링겐 청소년 콩쿠르라고 2000년에 손여름이 1등을 했습니다. 초대 총장님께서 유학 갈 필요 없는 학교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갖고 국제 콩쿠르에 입상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와, 이거 뭐 대단하시네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원주에 잘하는 것 같은 학생이 있는데 한 번만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담하게 조그만 학생이 들어와서 뭐 칠래요? 그랬더니 쇼팽 에튜드요. 쇼팽 에튜드가 12곡이 있거든요. 오퍼스 10, 작품 번호 10에 12개. 근데 10에 1번을 쳐요. 너무 잘 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또 다른 곡 있어요? 2번이요. 그래서 쳐보세요. 2번을 기가 막히게 칩니다. 정말 어려운 곡이거든요. 아무나 정말 잘 칠 수 없는. 그렇지만 내색은 안 하고. 쇼팽 에튜드 12개 전곡을 다 쳤습니다. 저한테는 잊을 수가 없을 정도의 큰 전율을 제가 느꼈었고요.
워낙에 갖고 있는 즉흥성은 지금도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에서 왜 음악이 시간 예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자기가 받는 어떤 즉흥성, 자기가 받는 영감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와우. 말씀을 들으면서 전율이 몇 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993년 개교 이후 콩쿨 1위 수상만 해도 1,400여 회라고 합니다. 이제 1년에 최소 45번은 1위한 학생을 배출해낸 거거든요. 정말 이게 실화입니까? 실화입니다. 그런데 해외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녀가셨어요. 분명히 뭔가 비결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정말 많이 찾아주셨는데 답은 비결은 없다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비결이 있는데 일부러 안 알려주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영업 비밀. 그렇죠. 조금 언짢아서 돌아가신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가 지도를 하는 곳은 연구실. 요 연구실과 콩쿨 무대 사이는 온전히 학생이 감당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악원 제 연구실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저희 클래스에 15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좁은 방에 앉아서 콩쿨 준비하는 학생 연주를 들읍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학생이 너무 떨려서 칠 수가 없어요. 앉아서 건반을 보고 이러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연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음대 다니고 있을 때 제일 떨리는 게 제 친구들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물론 바로 옆에도 있지만 다 피아니스트들이잖아요. 저도 할 때 다 바이올리니스트이고 그게 제일 떨리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가다 보면 이제 그거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이제 어느 학교든지 음악대학에서는 학기 말에 실기 시험이라는 거를 보거든요. 특히 피아노과는 이 실기 시험을 한 학생이 40분을 칩니다. 40분이요. 네. 보통 한 10분 정도 연주하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연주를 한다라고 하는데 시험 때 한 명이 40분을 쳐요. 그만큼 준비를 해서 40분 연주를 하고 그 40분 연주를 중단 없이 저희들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는 60명을 40분씩 연주를 다 들으려면 꼬박 닷새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와. 그래도 그 연주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 연주를 봐야지만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으시다 주무신 적은 없어요? 네. 네, 졸릴 수가 있잖아요. 잠깐 졸다 일어나도 학생은 계속 치고 있습니다. That's funny. 농담이었습니다. 그냥 듣는 거 아니고요. 코멘트를 써줍니다. 일일 한 학생당 이런 코멘트를 다 실기시험 끝날 때쯤 되면은 이렇게 쌓이거든요. 심사하는 선생님들끼리 우리처럼 매 학기 논문 쓰는 실기 선생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코멘트를 써주고 학생들은 또 그 코멘트를 받고 정말 생각을 더 해보는 이런 과정 히든 커리큘럼이 있어야지만 학교는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처음 공개하는 저희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